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쌤입니다. IT큐 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0년 12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IT큐 파포인트 2016 버전으로 12월 정기검정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예요. 실전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구성 다음에 슬라이드 5, 4, 3, 2, 1, 6순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자 환경으로 순서 설명드릴게요. 바탕화면에는 ITQ 수험자형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만 입력하고요. 네, 수험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팁은 복사하시는 게 수월하세요. 확인 누르면 문제집 배포 타임. 과목이 섞여 시험 봅니다. 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집 배포 받고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문제집 배포 다 되고 감독쌤이 컴퓨터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키면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버전 꼭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실행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현재 A형은 2016으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2016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시험을 여러분들 지원하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가기 전에 수험표를 꼭 출력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수험표에 고사장 및 그 본인이 응시했던 그 버전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빠른 실행 화면에서 셀프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 네, 요구 조건 자체가 고정이에요. 모든 과목에 다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자인 아이디는 다르게 해도 됩니다. 네, 저장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저장 위치는 고정이에요. 자, 2016 버전은 찾기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하이펀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성함 입력하면 네, 수험번호 오타로 네,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이 제대로 되면 상단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 저장된 본인의 파일명 확인되어지고요. 시험장에서는 한번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하라고 해요. 네, 전송하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나중에 밑에 답안 전송 링크 한번 네, 설명하는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요. 네, 답안 작성 요령은 스킵하고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전체 구성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고정적으로 전체 구성은 60점 대쯤 차지하는데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고정이에요. 반드시 요구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수행하라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 바로요. 슬라이드 크기 수정할게요. 디자인 탭을 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6 버전은 이쪽에 오른쪽 단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클릭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 기본값 와이드 스크린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로 바꾸세요. A4 용지 선택. 확인 누르면 약간 좁아져요. 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최대와 맞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기 탭에 리본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 중에서 세 번째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추천드리고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요. 출력 형태 문제지 보면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세 가지 적용하는데 해당 그 제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단 로고 삽입과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밑에 출력 형태 두 번째 슬라이드 참조하세요. 목차 슬라이드 참조해서 살펴보게 되면 위쪽 부분의 이 부분입니다. 네, 해당 제목 글자 상자 밑에 오각형이 그리고 위에는 직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지네요. 그 다음 왼쪽 하단에 네, 해당 그 로고 이미지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자, 참조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배치는 제가 여러분들 화면상에 띄워놓고 이렇게 문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네, 해당 이렇게 화면 조정 안 해도 돼요. 문제지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자,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왼쪽 하단 꼭지점에 딱 맞추세요. 그 다음 옮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을 이렇게 네, 너비로 맞추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삽입합니다. 삽입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의 중간 두 번째 줄 중간에 뭐 오각형이라고 있어요. 네, 오각형 도형을 높이값 참조해서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사항 해주면 되겠는데,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기본값이 아닌 색깔로 하세요. 저는 추천은 녹색 계통 추천드리겠고요. 도형 윤곽선 꼭 없애는 걸로 요구가 되어져요. 윤곽선 없음이라는 부분이 2020년 7월 달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도형선 없음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을 포개기 전에 해당 이 도형을요,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도형들은 이 도형이 설정했던 윤곽선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어요. 직사각형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이렇게 한 이 정도 너비로 눈대중으로 맞추고요. 네, 놓으세요. 놓으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 틀리게 설정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네.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Alt키 누르고요.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네, 도형의 테두리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미세하게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깔려있는 제목 글자 상자요. 제목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맨 위로 올릴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게끔 하고, 현 상태에서 문제지 주관의 글꼴, 네, 제목 글꼴은 어떻게 알아? 전체 구성에서 굴림의 40 흰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글꼴 설정을 문제지 조건 맞게끔 굴림의 40에 흰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해줬고 왼쪽 맞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고 부분은 네,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jpg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삽입의 그림, 이미지 그룹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하고요.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1.jpg 네, 삽입했습니다. 꼭 배경회색 투명색으로 설정 요구됩니다. 그래서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하세요.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회색 영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투명하게 처리되어졌죠. 출력 재참조에서요, 네, 해당 요 이미지의 크기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던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번호 영역 상자에 해당 글꼴은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요구 조건 세부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한 19 정도로 글자를 키우고 글자 색깔만 검정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 표시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을 합니다. 네, 머리글 바닥글 선택한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서 체크박스 2개 체크할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되 제목에는 표시하지 마라. 두 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두 적용 누르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되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모두 적용.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어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요. 네, 마스터 보기 닫기. 얘를 클릭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네. 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니까. 슬라이드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1, 2, 3, 4, 5, 6이 아니라 5번째부터 5번째 슬라이드는 전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배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 다섯 번째 슬라이드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차트 작성할 건데 우선 제목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3점 독감 예방 접종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3점 독감 예방 접종률 추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 입력 상자에 있는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차트 삽입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문제 보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은 2016에서는 이 차트 작업창만 떠요. 2016은. 네. 2010 버전은 엑셀 창이 별도로 뜨고 버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다가요, 네, 해당 데이터 입력을 할 건데 저희는 제가 조금 풀이 방법을 달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요 데이터를 요대로 옮겨가지고 적어라라고 했지만 오류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행렬 전환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요, 행렬 전환을 하지 않고 차트 데이터의 요소별 맞는 위치에다가, 요게 계열이에요. 그 다음 이게 가로 항목이에요. 2014, 2015, 2016이 가로 항목이니까 요 계열 1에다가 해당 대상자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계열 1에다가 대상자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이 차트에 바로 반영이 돼요. 파워포인트 차트에 대상자, 그 다음에 백분율 퍼센트, 백분율 갈록구름이 퍼센트까지 그대로 다 입력하세요. 백분율 퍼센트 됐고요. 엔터키. 계열사항은 없어요. 계열사항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단위 선택하세요. D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삭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 항목 1에다가 2014년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키. 2015년 1년 단위별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엑셀의 기능인데 엑셀의 셀의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쫙 끌면 1년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6, 7, 8 이렇게, 네,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 다시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선택 부분이 약간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016년, 2017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이렇게 입력했고요. 해당 데이터 입력을 조금 제가 확대해서 할까요? 네, 보시기 편하게끔. 2016년 대상자의 입력값이 5016이에요. 심표 빼고요. 그냥 숫자값만 5016 이렇게 입력할게요. 5016. 그 다음에 2015년 대상자가 5105, 그리고 5831, 그리고 5839, 그리고 598, 네, 5980, 5980이죠. 네, 5980.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좀 한눈에 보이게끔, 네, 한 상태에서 할게요. 백분율 2014년이 33.1, 33.1, 그 다음에 34.9, 37.4, 37.3, 마지막으로 37.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적시적으로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요.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반영되어져 가지고, 네, 데이터 입력이 제대로 됐습니다. 가로 항목과 범례 여기까지 했고, 그냥 엑셀 창은, 데이터 창은 닫으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금 12월 기준이죠. 11월부터 제가 다르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엑셀 창 닫기 하면 기본 차트 작성 끝났어요. 이렇게 기본 차트 작성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문제 보면 세부 조건에 넘어가기 전에 해당 문제 자체에서 보면은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남은 게 있어요. 반드시 위에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글꼴은 굴림의 16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외곽선 설정해 라고 돼 있네요. 요구 조건이. 그러면 네, 해당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16으로 설정한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서 테두리예요. 테두리의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외곽선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영역, 차트 제목에 대한 차트 제목 수정할게요. 네, 차트 제목의 내용을 문제 출력 참조해서 독강 한 칸 띄우고 예방 한 칸 띄우고 접종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예방 접종률 갈로 열고 국민 건강 조사 대상자 갈로 닫기 이렇게 입력했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차트 제목 상자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궁서에 24% 굵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꼴에서 채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기, 채우기 테두리 옵셋 그림자는 이쪽,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네 됐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채우기 아니고 선요, 테두리 선, 테두리의 실선 검정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요 요게 효과예요. 네. 효과에서 찾아보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 옵셋 위쪽 미리 설정해서요 보면 위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여기 네 7번째 거 옵셋 위쪽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수정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트 영역 클릭한 다음에 해당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노랑 네, 표준색 지금 얼굴이 가려가지고 조금 옆으로 빼겠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네, 그림 영역 여기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한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백분율 표식 있는 꺾은 변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백분율 퍼센트 계열 어떤 계열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2016 버전에서는 그냥 네, 막대 하나 선택을 그냥 계열 막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혼합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떠요. 그리고 백분율 계열의 차트 종류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은 선형이 표시되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보조축 체크하면 네, 요구 조건 충족되어집니다. ITK 엑셀하고 차트 문제 요구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값 표시에서 2016년 백분율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2016년에 백분율 계열은 꺾은 선형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꺾은 선형 요 점을 딱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계열,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의 위치가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37.4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요, 네, 텍스트 옵션 부분에서 밑에 내려가서 해당 얘의 위치는 텍스트 상자 다시요. 자, 요거는 위치 조정적인 부분 자체는 레이블의 옵션입니다. 레이블의 옵션. 레이블의 옵션에서요. 텍스트 옵션 아니 레이블의 옵션에서 레이블의 위치 밑에 내려가서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레이블 옵션,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2010 버전과 2016 버전 두 개 비교했을 때 수정 사항은 차트 수정은 2010이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값 표시 2016년에 백분율 %까지 완성을 해보면 값 표시하라 여기까지 했죠. 네, 했고 자, 세부 조건은 남아있는 거는 동그라미 도형사일밖에 없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네, 출력 형태와 각계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세로 값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 값축을 보면 4400 네, 됐고요. 네. 4400에 저걸 안 해줬네. 네. 첨단위 구분 기호를 제가 뺐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는 첨단에 쉼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쪽에서 안 해줘서 그래요. 해당 차트를 선택하고요. 위쪽 단에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해당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요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엑셀 해당 데이터 작업창, 요 입력창이 떠요. 입력창이 뜨는데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엑셀 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으로 넘어가서요. 엑셀 창이 뜨면 이 입력 데이터를 블록칭한 다음에 우선은 첨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 형식 탭에 쉼표 눌러가지고 첨단위 구분 기호 적용하되 요건 지금 정수값으로 보이니까 요거는 다시 네, 블록 잡아가지고 자릿수 한 칸 더 늘려라. 요렇게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엑셀 창에서 작업했어요. 네, 닫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동으로 바로 반영돼요. 요렇게. 됐죠? 자, 지금 비교하고 있는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4400에 6200 수정사항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옆에 지금 현재 실선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안 보이죠?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에 축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의 실선으로 하시면 이렇게 세로 값축의 실선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 아래쪽에도 지금 선의 실선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세로 값축 주눈검선 요게 안 보여요. 수평선이.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싹 지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이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안 보여요. 그러면 요거 데이터표 추가하는 부분 자체는요,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위쪽 단에 데이터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여기 왼쪽 상단에 펼쳐 먼저 눌러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하도록 할 건데, 문제 출력 형태에서 보면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상자 앞에 색지가 있죠. 그러면은 데이터 요소에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포함요. 범례 표지 포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되어진 해당 이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색깔 자체를요, 네, 실선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테두리가 네, 검게 되게끔 실선으로 되게끔 하고, 해당 이 범레이가 지금 필요 없어요. 범레이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보조셀 값축도 마찬가지. 보조셀 값축도 해당 채우기 및 선에서요 실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눈꺼이 보이게끔. 그 다음에 문제 작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작업 비교해 보면 보조셀 값축 30에 39 간격 3단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네, 해당 요 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이 소수점이 아닌 정수값문으로 표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최소값 30에 최대값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39로. 그럼 39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3단위로 되어 있어요. 3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의 기본값을 3으로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럼 30, 33, 36인데 표시가 정수값만 표시하려면 축 옵션 말고 밑에 표시 옵션을 표시 형식에서요.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사용자 지정으로 하지 말고 숫자로 합니다. 숫자로 한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합니다. 소수 자릿수를 0 하고 엔터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30에 33에 36에 39 이렇게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은 없지만 엑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변경사항이 파워포인트에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꺾어 선형의 이 표시 옵션요. 꺾어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이 있어요. 표식에서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으로 하고, 모양 보니까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마름모로 하고 크기를 한 10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수정을 했냐면, 세부 조건에 이 1 동그라미 도형삽입 하기 전에 지금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약간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신데 연습이 조금 필요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요, 네, 해당 도형 삽입을 해서 네, 마무리해주면 증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네, 크기값 가늠해가지고요. 네, 증가세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블록 살펴보면은 뒤에 있는 요거요. 네,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예방 이렇게 돼 있죠. 눈대중으로 맞춰가지고 네, 출력 형태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크기 및 위치 지정 이렇게 해주고요. 네, 이건 좀 닫을게요. 너무 가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증가세라고 증가세 이렇게 입력해줬고요. 두 가지 세부 조건이 있어요.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란 강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식에서요 도형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스타일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미세 효과 파란 강조 요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해주면 되겠고, 도형 스타일 그 다음에 글꼴요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홈 탭의 글꼴에서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하면 차트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100점 차지합니다. 차트 부분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면 속도가 붙으세요. 100점 더 큰 편입니다. 다음
네 번째 표 스타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자, 도형과 표 작성 기능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고 도둠이 18포인트 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점 입력해서 독감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제목 클릭. 2점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이라고 입력하고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표 사유하도록 할 건데 표에 행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칸, 두 칸. 자, 그러면 표 삽입 클릭한 다음에 행 개수 4개고요. 열 개수 2개예요. 행 개수 4개, 열 개수 2개. 확인. 표 삽입됐고요. 삽입되어진 표에 표 스타일요. 세 번째 세부 조건에 보면 네. 테마 스타일 강조 5돼 있으니까 요 위에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네, 몇 번째? 5번째 거. 테마 스타일 1이 여기입니다. 요 6개 범위 내에만 나와요. 문제가. 테마 스타일 강조 클릭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 아니거든요. 표가요. 네,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래서 네, 단일색으로 채워지게끔 네, 이쪽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 표의 위치 및 크기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요게 표의 시작점이고 요게 표의 끝점이에요. 끝지점은 문제지에 해당 그 문제 번호 있죠. 문제 번호를 가늠해가지고 네, 시작 지점은 제목 있죠. 독감 뒤 정도 이게 간극 요만큼 한 2배 정도 네, 떨어져 있네. 이렇게 네, 잡으신 다음에 테두리 선택해가지고 독감 정도 위에서 이격간격 한 요만큼 정도 네 됐고 그 다음에 끝지점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참조해서요. 문제지 참조해서 표 안에 입력되어지는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여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상부 호흡기 감염 이렇게 있네요. 네. 너비를 조금 더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네. 좀 더 키울까요? 고열을 동반한 인후통, 쉼표, 근육통, 쉼표, 여기는 엔터키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더 뚜렷.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 줄인 것 같은데 줄바꿈이 조금 안 맞으면 약간 조정 이렇게 하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엔터키 증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이 입력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지금 이해하시는 게 포커스 두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과적 치료,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 문제지를 여러분들 인수하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KP 자기 홈페이지에 아니면 아래쪽에 제가 설명 문구에 이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네. 접촉하시면 보다 쉽게 가장 더 다양한 네, 기출 문제들 네,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지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했습니다. 입력한 내용 문제지 보고 입력한 거예요.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표에 대한 수정사항은 문제지에 보면은 글꼴에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네, 도둠이 18포인트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네, 약간 줄일까요? 홈 탭의 글꼴에서 문제 조건에 맞게끔 도둠의 18포인트 적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표살 내에서요. 해당 내용이 수평 정렬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단락 그룹에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표셀 안에서도 세로 정렬이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하세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내용물이 지금 표 테두리가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표 테두리 선택하고 네 도둠의
도둠의 18포인트, 수평연결 가운데, 그 다음에 해당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너비를 약간만 더 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줄 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줄간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에서 1.5로 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항바이러스 밑줄 빨갛게 되어 있으면 오타인 것 같은데 라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표시예요. 뚜렷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표 삽입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도형은 2개 도형이 꼭 상단 도형이라고 해가지고 2개 도형이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단 도형이라고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되어 도형이니까, 네.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이 밑에 삽입되어 있고, 밑에는 직사각형이 삽입되어 있네요. 네. 이게 경험치예요. 네. 경험적으로 자주 해보셔야지 빨리 파악하세요. 직사각형이 요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네, 끝에 네 번째 거. 네, 끝에 네 번째 게 위에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앞에 정도. 네, 이렇게 독감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모서리 곡률이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만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제가 윤곽선의 두께를 검정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기본 도형을 안 했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높이 값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 출 형태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 밑에 게 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어요. 채우기 색깔이. 색깔은 문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입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문제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둡다 밝다 밖에 구분 안 돼요. 글자 색깔 검정 색깔, 글꼴의 종류는 네, 아까 도둠의 18포인트였죠. 네, 문제지에서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춰주고 한 세트 완성한 부분을 블록 잡아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하고요. 요거 자주 사용되어져요. 파워포인트에서 시프트 키 키보드에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키잖아요. 엄지하고 검지하고 누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하는 형태 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기 상단 도형 끝났고요. 그 다음 좌측 도형요. 좌측 도형은 문제지에 보면 요구 조건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한번 볼까요? 전체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전체 모양은 자 모양이 4개 똑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어디 있는 도형이냐? 파워포인트에서 시간은 도형에서 판가름 나와요. 자주 보셔야 돼요. 기본 도형은 순서도에 제일 끝에 있는 도형 두 번째 줄 끝에 거 두 번째 줄 끝에 거 좌우 대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에서 좌우 대칭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 해당 도형에 삽입된 글자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 이렇게 돼 있고 해당 도형의 채우기 색깔적인 부분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색깔부터 먼저 이렇게 수정하고 싶으면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형 아래쪽이니까 네,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끌어 놓는단 말입니다. 네, 끌어서 놓습니다. 그럼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 보고 특징, 증상, 치료, 예방접종 특징, 증상 그리고 치료 그 다음에 예방접종 글자가 바뀔 수도 줄바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비가 좁으면 네. 이렇게 너비가 좁으면 줄바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너비를 이렇게 넓혀도 되고요. 이렇게 네. 자 마지막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요. 네. 표의 테두리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표 테두리가
저희가 먼저 표를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밑에 깔려야 되는데 얘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표를 선택하고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 차지합니다. 문제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100점 60점 차지하는데요. 네. 해당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단이 우선 영타, 하단이 한타 되어 있는데 한타 기준으로 글머리 기호 적용과 문단 편집한 다음에 네,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타를 영타를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1점 독감의 정의 세 번째 슬라이드. 자, 1점 독감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지 전체적으로 보세요. 문제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영타 타이핑 속도보다 한타 타이핑 속도가 좀 더 빠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타 내용을 먼저 글상자 여기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독감 한타부터 독감 엔터키 호따한표 독감 호따한표 닫고 우로 알려졌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유발 자동 줄바꿈 얘기합니다. 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증상은 고열, 콧물, 인후통, 근육통, 두통, 피로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터키 누르고 안 누르고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엔터키 눌러요. 여기서 제가 엔터키 눌러볼게요. 누르면 추가돼요. 근데 여기 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줄바꿈 돼 있고 말하 이 말입니다. 독감을 블록정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보면 네, 글머리 기호 종류가 해당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네. 홈 탭에 단락의 글머리 기호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 번째 속이 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선택하고요. 글꼴 도둠으로 돼 있네요. 거의 굴림으로 나왔는데 네, 도둠으로 나왔네요. 도둠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됐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여기 내용은 수준이 증가가 돼 있어요. 들여쓰게 돼 있거든요. 탭키 눌러가지고 블록칭한 다음에 탭키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게끔 네 이렇게 탭키 누르고 그 다음에 해당 글머리 기호 종류가 작은 사각형이 돼 있어요.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죠. 네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그 다음 글꼴요. 네 문제에서 도둠의 24포인트 줄간격 1.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의 굴림으로 나왔거든요. 글꼴이 네 도둠으로 나왔네요. 도둠의 20포인트 줄간격 1.5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는 인플루엔자 영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한글로 먼저 했어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해당 요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 기호의 위치 네 약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여기 그 글상자의 높이를 조절할 때 요만큼 한 여유 공간이 좀 있게끔 줄이세요. 너무 작게 줄이면 글자가 줄어들어요. 글자가 줄어듭니다.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글자 크기 줄게 하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엄지검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글상자를 이렇게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은 네, 해당 동영상 삽입의 요 한타의 줄바꿈이 바이러스가 고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 상자에 해당 옆에 있는 요 조절점을 바이러스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동영상 분석 삽입해버릴게요. 동영상 삽입인 비디오의 이 장치. 자,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집 주어지는 거. 동영상.wmv 조그맣게 삽입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문제집, 위치, 참조해서 배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네.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화살 방향해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선택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재생 부분에서 시작을 자동 실행, 반복 재생 꼭 이렇게 요구돼요. 시작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 2개.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요. 영타 내용으로 네,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한타를 인플루엔자 영어로 대소문제 구분합니다. 네, 인플루엔자 클릭 지우고 내용 commonly known as the 쌍따옴표 묶음 the flu simple is an infectious disease caused 엔터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합니다. on influenza virus 됐고 여기서 엔터키 누르세요. 밑에는 줄바 여기 그 네, 글머리표가 추가되어지니까 the most common symptoms include colon 앞에 붙어 있네요. high fever, runny nose, 쉼표 엔터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sore throat and headache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치나 이런 부분들 뭐 문제 출력체 참조해가지고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완성했고요.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서 목차예요. 얘는 제목이 딱 목차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네, 이 텍스트 입력 상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문제를 보게 되면 목차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도형 목차 두 개 세트, 두 개 포개져 있는 도형 목차가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내용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공세 24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모양을 참조해서 밑에 깔려 있는 게 먼저 삽입되어지는데 오른쪽 화살표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 네, 오각형 포개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 도형처럼 네, 해당 목차 도형 세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한 요 위치에서요 이렇게 이만큼 네 놓을게요. 삽입했습니다. 도형 윤곽선이 없어요. 도형 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요 모양이요 2020년 7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채우기가 아니라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하겠고 위에 포개지는 것도 삽입의 네,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오각형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윤곽선 그냥 없게끔만 수정을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한 세트 복사할 거니까 완성한 다음에 1 숫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독감의 정의는 글상자 별도로 삽입에 텍스트의 책상자에 가로 책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가 이만큼 넓혀주고 독감의 정의 해당 문제에서 보면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이 요구 조건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블록칭한 다음에 한 세트 작성할 겁니다. 네, 궁서 그 다음에 크기 24 이렇게 했고요. 크기 조정되면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는 게 있으면 맞춰가지고 해당 위치 및 네, 배치 수정해줬고요. 그 다음 포괄적으로 블록칭한 다음에 요거를요 네 4개 3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끌어 놓는다. 끌어서 놓고 요 가이드라인이 2016은 이렇게 딱 주어지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워요. 네, 이렇게 너무 벌어졌네요. 너무 벌어진 것 같으면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잡아가지고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얘들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해가지고 이렇게 네, 위치 조정하셔도 돼요.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요건 3, 요건 4. 그 다음에 내용이 독감과 두 번째 목차, 감기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감 예방 접종률 추이, 독감 예방 접종률 추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 네, 독감 예방 접종 순서와 예방법. 네,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 보니까 또, 네, 좀 줄여 가져갈게요. 네, 해당 글자 상자가 조금 더 좁은 것 같으니,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블록정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넓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 글자 밑에 깔려있는 도형만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 Shift 키 누르면 다른 걸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너비값 이렇게 넓히면, 여기 밑에 깔려있는 거. 밑에 글상자와 같이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글상자를 같이. 제가 지금 한 거는 약간 트위 케이스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넓혀줬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해당 세부 조건에 보면 남아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부 조건.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네. 1동그라미 영역. 두 번째 목차에 슬라이드 4 걸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하고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으면 현재 문서 문제에서요. 네, 슬라이드 4 걸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현재 문서의 네 번째 슬라이드 확인 하이퍼링크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거나 다음에 자르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상 그림은 그림 5.jpg입니다. 네, 그러면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5.jpg 삽입 그 다음에 위에 자르기 클릭을 하고 모서리단에 있는 상단 왼쪽 상단 꺽쇠와 오른쪽 하단의 꺽쇠 이용할 거고 네 번째 그림만 남겨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도 꺽쇠 이렇게 위치하고 아무데나 클릭 자리 완료됐고요. 그 다음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도 끝났어요.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이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대가 필요 없어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해가지고 삭제하시면 되겠고 문제의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7월달부터 좀 쉬워졌어요. 도형 오다트 그림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서요. 해당 도형의 동력 직사각형 네, 삽입하는 걸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핑 치는 모습인 그림 1.jpg가 그림 안에 도형 안에 그림 채우기로 돼 있고 네. 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 좀 쉽게 나왔네요. 도형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그림 넣을 거니까 도형 선택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삽입의 그림 아니에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파일에서 그 다음 타이핑 치는 거 그림 1 삽입됐죠? 그림에 반드시 투명도 50% 제공하는 걸로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오른쪽에 그림 서식 작업창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요. 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의 투명도 약간 옆으로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의 투명도 50% 꼭 요구합니다. 50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도형 선택한 다음에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적용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세 번째 게 5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거 선택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편집이 없어졌어요. 7월달부터 워드아트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인플루엔자 저는 글자 그냥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상 삽입해가지고 변형을 적용하면 워드아트가 되거든요. 삽입에 텍스트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인플루엔자라고 되어 있는데 꼭 첫 글자 영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보면 네, 워드아트 삽입에 대해서 변환과 그리고 글꼴 반사 있는데 글꼴부터 궁서에 굵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서체 궁서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어요. 네, 굵게 그 다음에 그리기도구 서식에
워드 스타일이 텍스트가 변환해서요. 아래쪽으로 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네. 곡선 아래쪽 말고 아래쪽으로 휘기 찾아보면은 해당 종류의 이름값을 자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좀 비슷한 모양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수축이고 팽창 아래쪽으로 휘기 모양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같은데요. 네. 곡선 아래쪽 네, 곡선 아래쪽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고 이 이름값이 2010 버전의 이름값으로 나와요. 휘어 내려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2016 버전에서는 이 이름을 36개 다 이렇게 네, 변화의 종류가 36개거든요. 이름값 확인해 보면 아래 휘어 내려가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휘어 내려가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2016 버전의 이름값 파워포인트 2010에는 그 이름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모양 곡선 아래쪽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모양만 같으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요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크기 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크기 이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네, 크기를 조절하면 글자도 자동적으로 커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사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옵셋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 여기 두 번째가 2분의 1 반사하고 네, 요 4포인트 찾았으면 이름값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값 떠요.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옵셋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세 번째 요구 조건에서는 그림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그림 삽입력 요건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 때 세 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이 그림을 복사해 오세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붙여넣기 두 번째 거 한 다음에 배치하고 크기만 조절하면 뚝딱 네, 완성이 되어집니다. 꼭 같은 그림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크기가 그렇게 안 커졌네요. 네, 이렇게 배치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까지 끝냈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도형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기본 도형의 종류가 네, 어떤 게 사용되는지 빨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보셔야 돼요. 세부 조건 네,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야지 나중에 밑에 도형 삽입했을 때 크기나 위치 가늠이 조금 수월하거든요. 네, 하나라도 먼저 완성을 똑같이 해놓고 자, 제목 4점 독감 예방 접종 순서와 예방법이라고 돼 있고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지우고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세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과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은 순서가 꼭 1그룹 다음에 2그룹이 애니메이션 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왼쪽이 지금 현재 한 세트로 묶을 거예요. 다 완성한 다음 1그룹으로. 그 다음 두 번째 2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건데 밑에 깔린 도형이 먼저 삽입된 도형이니까 쉽게 나왔네요. 네, 왼쪽 오른쪽 같은 도형으로 좌우 대칭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네, 1그룹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그룹만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섹션에서 보면 네, 세 번째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제목이 지금 완성됐으니까 제목 가늠해 가지고요. 순서 서 이렇게 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잘린 부위의 크기가 많이 좀 작아졌으니까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른쪽에 도형도 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끌어가지고 배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했고 그 다음에 얘는 상하 대칭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상하 좌우 대칭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상하 대칭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용 색깔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같이 해줄게요.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순서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요, 네, 해당 블록 화살표에서 설명 요거 네,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인데 회전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방 접종 순서인데 요 예방 접종 순서를 입력해가지고 다시 회전해줘도 되긴 한데 이거보다 그냥 저희 별도 글상자로 해가지고 포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 네. 홈탭에,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다른 데다 삽입한 다음에 예방 접종, 엔터키, 순서 이렇게 하고요.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굴리면 18포인트로 이렇게 적용하고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리는 것부터 먼저. 네. 반원이 아니거든요. 모양 자체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보면 여기 순서도에 찾아보면 순서도의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거 수행의 시작 종료라고 있어요. 수행의 시작 종료를 사용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자주 보셔야지 이거는 이게 기본 도형이야 라는 게 빨리 파악이 되셔야지 요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삽입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두리하고 요거 파선으로 조정하는 건 도형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해당 선의 종료를 실선으로 하되 너비 값이 좀 굵으면 2.25가 무난하세요. 2.25에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요 파선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 먼저 삽입합니다. 네, 삽입에 아래쪽 화살표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네, 그 위에 문진표 체온 측정 의사 문진이 네, 위에 포개진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삽입에 육각형 기본 도형의 7 왼쪽에 있는 거 육각형 이렇게 문진표 엔터키 작성 최초로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해주고 난 다음에 요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후에 도형 안에 삽입하고 난다 글자를 삽입하고 수정 안 해도 돼요. 체온 측정이란 도형은 순서도의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이렇게 체온 엔터키 측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되어 있습니다. 네, 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야 되나요? 크기가 조금 작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의사 문진이 얘가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좌우 대칭하고요. 좌우 대칭하고 얘는 회전 안 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고 네. 네. 의사 문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약간만 더 네. 그 다음에 하트 삽입의 도형의 하트 도형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트 도형 접종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있을 때라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상하좌우 화살표 돼 있는 거 요거요.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돼 있는 거 요 도형 모양 틀린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조절을 해서 요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겼고 이렇게 두 개 조절점 열 있을 시 자주 나옵니다. 이 도형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네. 접종 불가 도형입니다.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이렇게 삽입하고요. 내용 입력할게요. 접종 불가. 자, 그 다음에 선 연결이 요구가 되어지니까 선 연결 부분은
삽입의 도형입니다. 네, 도형에서요. 네, 직선이니까 선 두 번째 거 선택해 볼까요? 열 있을 시에 마우스를 딱 올려요. 그러면 포인트점이 이렇게 보이죠. 연결 포인트 아래쪽 거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채워져 있는 녹색으로 삽입되어지면 연결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끝 지점에 있는 화살표 끌어가지고 여기 접종 불가의 위에다가 딱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연결이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됐죠. 그다음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서식에서 선 실선으로 하고요. 네, 좀 굵게 돼 있으면 2.25 무난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 색깔 검정으로 확인되어지니까 검정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뺄게요. 시작 머리걸 화살표 머리걸 유형에서요. 머리글의 유형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마름모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끝 지점은 머리글 꼬리 유형은 채워진 삼각형. 네, 이 상태는 현재 상태네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크기가 좀 더 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글의 머리 크기가 네, 좀 더 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꼬리도 마찬가지 크기가 머리 크기, 꼬리 크기, 머리의 유형이 이걸로 되어 있고, 네,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모양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머리의 유형 맞는데 머리의 크기 화살표 모양이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맞네요. 네, 요 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충분한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네, 삽입의 도형 중에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요 도형입니다. 네, 화살표 톱니 모양의 오른쪽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고요. 네,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내용물을 충분한 엔터키 휴식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도형 부분은 완성이 되어, 첫 번째 그룹은 왼쪽 그룹, 첫 번째 그룹 완성이 되어졌고요. 도형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이 그룹,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 먼저 삽입해야 됩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보니까 뭐 가래기침하고 여기가 네, 팔각형 같은데요.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인가요? 네, 육각형이네요. 모양이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육각형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증상 순서 사다리꼴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중간 단에 있는 네, 요 경사도가 약간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런 식으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증상 순서 이렇게 돼 있고요. 기침과 아래 건육통은 네, 스마트하트입니다. 삽입의 스마트하트. 스마트하트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기본 모양입니다. 화살표 있는 거 웬만한 프로세싱이 찾아보면 있어요. 요거는 세로로 되어 있는 모양 요거요. 네, 세로 프로세스형. 안에 입력하는 글자의 수정이 없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기침과 아래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건육통, 그 다음에 고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탭의 글꼴에서요. 네, 굴림의 18포인트 이건 마찬가지 맞추어 줍니다.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스마트하트에 대해서는 굴림 네,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 스마트하트에 대해서는 종류가 주어져 있는 3차원 경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해당 개체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하트의 리본 메뉴 뜨고 스마트 스타일에서 3차원에서 광택 처리 두 번째가 경사예요. 예,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보세요. 알록달록이다, 그죠? 알록달록이면 문제지가 흑백이지만 색깔이 같다, 틀리다라는 거 분간이 되겠죠. 흑백이라도 명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색 변경해서 첫 번째 거 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색상형 첫 번째 거, 색상 첫 번째 거, 글자 색깔 검정 색깔이니까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 색깔까지 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조절점 가지고 많이 줄여요. 확 줄여요. 이만큼 줄여요. 네, 그 다음에 경계선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줄여도 돼요. 그럼 자동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병원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왼쪽 오른쪽 화살표 있는 도형인데, 블럭 화살표를 찾아보면은 네, 왼쪽하고 오른쪽 화살표 있는 거, 요 네,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이렇게 요 모양인데요. 네, 조절점 가지고 안쪽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요 모양이 딱 나와요. 됐죠? 네. 그 다음 병원 엔터키 방문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사다리꼴, 저기 평행사변형. 네. 기본 도형에서 보면 여기 첫 번째 중간 단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조절해 줬고, 그 다음에 얘를요,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바이러스. 이렇게 했고요. 자, 12월달 A형 보신 분들은 요거 약간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독감 예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인데,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온 케이스예요. 삽입의 네, 경험치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에서 주로 보면 목차에서 찾아보면은 목록형에 찾아보면 요 비슷한 모양이 찾아질 건데 똑같은 모양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형이 하나는 필요한 요구 조건을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해서 이 표계층 구조용이라고 있어요. 표계층 구조용. 요거 가지고 수정해서 이 모양 만들 수 있는데, 자, 입력란의 개수가 조정이 되었으면 반드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글자를 입력하셔야 돼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우선 첫 번째 거 독감 예방법은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씻기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 거 클릭해 보면 얘가 선택되어져요. 선택이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게 선택되고 밑에 거 선택하면 요거 선택되어져요. 요거는 환기죠. 요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밑에 건 지워요. 지워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한 번 더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탭키 눌러가지고 요 순서로 맞춰요. 손 씻기 환기, 수분 섭취 휴식. 그래서 여기다가 수분 섭취. 그 다음 밑에 휴식하고 난 다음에 탭키를 눌러가지고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거 좀 맞추셔야 돼요. 네. 탭키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맞추셔야 돼요. 경험적인 측면이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아트 한 문제 도형하고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같아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은 5점 정도 차지합니다. 스마트 아트 하나가 한 5점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니까 스마트 아트 하나 끙끙대면서 막 자꾸 안 있어도 되세요. 네. 자, 모양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요구 조건이 3차원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스마트 스타일의 3차원의 다섯 번째 거 벽돌 이렇게 하고요. 색깔 자체가 같으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글꼴은요 수정해야 돼요. 글꼴을 먼저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네요. 굴림의 18포인트. 요 테두리 선택하셔야 돼요. 테두리. 네. 개체 상자 테두리 선택하셔야 돼요. 18포인트 이렇게 됐고, 오른쪽 조절점을 쭉 이만큼 크게 줄이세요. 이렇게 네, 해서 배치하세요. 더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이 배치는 네, 화살표 상하 좌우키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완성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채우기 색깔 자체를 전혀 손을 안 댔어요. 한꺼번에 하려고 안 한 겁니다. 문제지가 흑백이라면서요. 네, 흑백입니다. 근데 이제 색깔 자체는 서로 똑같이 하지 말고 서로 다르게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색깔부터 선택,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하면 같이 선택되어지고요. 네, 색깔의 종류는 저희는 뭐 이미지로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요 세 개 같이 하나, 둘, 세 개의
요 두 개까지 5개 같은 색깔로 해줄까요? 네. 첫 번째 선택, 요거 선택, Shift 키 누르고 군데군데, 네. 체온, 열 있을 시, 증산, 병원 방문, 체육 색깔 같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자는 측면이죠. 그 다음 밑에 이거는 조금 밝은 색깔, 네. 조금 뭐 밝은 색깔. 그 다음 문진표 작성과 접종 불가까지 같은 색깔로 해버릴까요? 네, 문진표 작성과 Shift 키, 접종 불가, 뭐 같은 색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는 파란색 인플루언서 같은 색깔로 해줄까요? 네, 밑에 깔려 있는 요 아래쪽 화살표와 Shift 키, 인플루언서 선택하고 뭐 파란색 계통으로 같은 색깔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뭐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한 휴식. 네, 글자 색깔 흰 색깔이네요. 네, 요 수정하다 보면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 수정하셔도 돼요. 체육 색깔, 글자 색깔 빨강에 체육 색깔 빨강에 글자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 한 요 정도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접종만 녹색으로 조금 더 진한 걸로 해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조금 어두운 색깔. 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한 2분, 많아야 2분,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배점 30점 할당되어 있는 게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입니다. 자, 왼쪽 그룹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의 그룹, 그룹화의 그룹.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좌측 하단 부분으로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의 그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그룹 선택한 다음에 1그룹에 대한 반드시 1그룹 애니메이션 다음에 2그룹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이 순서 틀리면 감점됩니다. 나누기 가로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1그룹 애니메이션 종류. 1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요. 나누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나누기 클릭. 효과 옵션 선택해 보면 세로 안쪽으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은 가로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펼치면 눌러가지고 가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수정사항 없고 그냥 선택하면 될 겁니다. 바운드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면 나타내기 종류에서만 나와요. 주로 바운드 마지막 거 선택하면 됐어요. 네, 2020년 12월달 진행되어진 ITK 파워포인트 1교시 문제 A형 풀이를 2016 버전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합격하신 분들 구독 취소하실 때 주위에 추천해 주시고 구독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습이었습니다.